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잊을 수 없이 성장한 쌤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그 7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란 것을 살펴봤어요. 네. 뭐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 어떠한 두 문자 혹은 숫자들에 대한 다항식이 완전하게 제곱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식을 뜻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런 완전 제곱식을 전개한 식은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었고, 이걸 응용해서 네. 다양한 식들의 형태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빼기 4x의 y 더하기 4y의 제곱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라고 물어보면, 일단 2차의 식이고 두 개의 문자가 이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네. 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한다 음. 할 때에도 일단 공통인수가 보여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식을 적당히 분할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얘기는 그런 했었는데. 예 그렇게 얘를 해석을 하게 되면 얘는 2xy 빼기 또 2xy 더하기 4y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요 동류항 부분을 정리하면 요 부분과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쪽에서는 공통인수가 뭐가 보이는가 봤더니 x가 있네요. 있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x 빼기 2y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뒤쪽에는 마이너스 2와 y라는 놈이 공통인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배 y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y가 묶여나갔으니까 여기선 x만 X. 남게 되고, 자 마이너스가 묶였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y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y가 2y. 플러스 4y 제곱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네. 따라서 이 식은 한 번 더 x 빼기 2y로 묶어주면 x 빼기 2y 묶어주면 앞쪽에 X 마이너스 뒤쪽에 네. 마이너스 2y. 2y. 그래서 똑같은 놈이 두 번 곱해지니까 이러한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아니 뭐 안 되는 경우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들은 되게 독특한 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2차식들이 아주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죠? 행복한 거죠. 인수분해가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nope, No.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놈들만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놈들은 또 그거보다 더 복잡해지나요? 뭐 복잡한 식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좌절할 건 없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전부터 아마 헤맬 것 같은데. 자, 헤매는 건 상관없어요. 연습하면 되니까. 알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왜 외우냐. 외울 필요 없다. 네.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것 대신에 주어진 식을 적당하게 잘 변형을 해서 동류항들, 찾아내고. 동류항들이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상상해내고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게끔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식을 변형을 해주고 공통인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가요? 예,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특히 이제 요 부분 주목해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면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 똑같은 식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 x의 제곱 빼기 2배의 x 곱하기 2y 더하기 2y의 제곱 제곱. 혹은 플러스에 여기 마이너스 2y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2y 제곱하면 4y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x를 a라고 보고 마이너스 2y를 b라고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은 a의 제곱 2배의 요놈이 a니까 ab 더하기
B의 제곱의 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면 네. 그럼 곧바로 이것은 x 빼기 2y 전체의 제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걸 외운다는 거죠? 아니 좀 전에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요거? b 제곱이 나왔을 경우 이런 예. 형태가 나왔을 경우는 저렇게 나온다는 걸 그냥 자동으로 외우면 되는 건가요? 그게 자꾸만 암기라는 말과 네. 이제 숙지라는 말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식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완전 제곱식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럴 때에는 완전 제곱식이 뭐였지? 어떤 꼴이었지를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이제 a 더하기 b라는 식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또 안 나면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해보고 두 번 곱해보고 두 번 곱하는 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었다라면 맞았어. 완전 제곱식이란 이런 꼴이었어라고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거죠. 전개를 해본다. 그렇죠.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을 그렇죠. 한 번 더 전개를 해보는 거죠. 만들기. 그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완전 제곱식이라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런 놈들을 하나 스스로가 만들어서 늘 이야기하지만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개가 있었고 인수분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전개였고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인수분해였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중에 뭐가 더 쉽다? 전개. 그렇죠. 전개는 쉽죠. 내가 식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전개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보통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단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럼.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전개하는 과정들을 잊어버리면 한 번 더 써보고 잊어버리면 한 번 더 써보고 이렇게 만들기를 해보는 거죠. 계속. 이것을 사실 뭐 계속할 필요도 없어요. 좀 암기력이 좀 부족하면 한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단계는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 이거다 제곱 이거에서 이거다가 아니라 이것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아니죠. 단계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완전 제곱이라는 것이 어떤 식 전체의 제곱식이야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자가 두 개일 때 뭐 a, b로 하든 x, y로 하든 뭐 1 더하기 2로 하든 자기 마음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x랑 놓고 예. a가 놔주면요 전혀 다른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인 어떻게 보느냐 아니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라는 것을 대표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걸 만든 거니까 이 문자라는 것과 수라는 것은 사실 동일시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당했던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렇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식 자체가. 예, 그래서 숫자를 다룰 때하고 문자를 다룰 때하고 이게 동일하다는 걸 빨리 네,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만 하고요. 익숙해져야 돼요. 예. 동일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개하는 과정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서너 번, 네 번, 세 번에서 네 번, 서너 번, 네 번이래 말이. 자, 세 번에서 네 번, 혹은 뭐 잘 안 외워지면 뭐 5번에서 6번,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자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기억이 됐다.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것은 익숙해진다. 암기가 아니라 숙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숙지를 한 것은
최면을 제가 안 걸어봐서 모르겠지만 최면수를 걸어서 뭐 잊어버리라고 강요를 해도 사실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완전하게 이제 내 내 거, 거가 되는 거죠. 내 그 것을 누구도 만들자. 뺏어서 갈 수 없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숙지라는 것을 해야지 암기를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이거 너무 슬퍼져요. 문제 풀기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서 뭐 하게요? 시험들 나오잖아요. 저는 안 보지만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 수학 과목은 3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건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었어요. 식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내가 숙지한 것만 다 써도 30문제 100분 안에 충분히 풀어요. 정말 풀 수 있나요? 네, 충분히 풀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뭐 하게 되냐면 암기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이게 편하거든요. 편하죠. 왜냐면 구구단 한번 외우면 그 다음 쓰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도 암기를 한 다음에 엄청 많이 썼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숙지 상황이 된 거지. 처음 구구단 외울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외워졌던가요? 그렇군요. 많이 쓰고 그렇죠. 있군요. 순서대로 외우면 자연스럽게 가겠지만 그 중간에 하나하나 물어보면 여전히 어른들 중에서도 구구단 외자라는 게임 하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기라는 개념하고 숙지라는 개념들을 먼저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다. 네. 내 그래서 것을 만들자.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x 더하기 3의 제곱. 일단 수학 만들어 문자를 섞어서 해보면 얘는 x 더하기 3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배 법칙을 다 배웠으니까 아, 이렇게 예. 합해서 x제곱 이제 한 번에 3x, 3x, 6x 6x, 그렇지 9 9.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개를 해본다거나 이런 전개하는 작업들을 여러 번 하다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숙지를 좀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수는 정말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요. 어, 반복되는 것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근데 해야 중요한 되죠. 진리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익힌 것만큼 확실한 내 거는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꼭 수학은 안 하네요. 그렇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것을 습득이 되고 내 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수학은 그렇게 안 할까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그런가요? 예. 굳이 내가 기술이라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쵸. 굳이 그걸 내가 안 해도 상관없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뭐냐면 적어도 대학교 학부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등교과에서의 수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큼 단순하고 무식한 과목은 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단순한 과목인데 그 단순한 과정이 축약되어서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뿐인데 근데 정말 이 복잡해져 가는 이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기본을 알았다고 해도 그 순간 좀 헤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극복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헤매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답을 계속 그렇죠.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충분한 시간을 시간이 주고 필요하니까. 기다리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해진 코스가 있으니까 그 코스에 맞게 움직이려면 마찬가지죠. 근데 다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암기한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암기를 해서 빨리 하는 걸 익히면 그다음 더 해면 망해요. 망해요. 절대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그렇죠. 여유 있게 연습하고 여유 있게 기다려야 돼. 그렇죠. 순이 저랑 지금 수학 공부한 지 불과 6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씩 능력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 조금씩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재미를 느끼고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으면 불과 6개월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순위 공부한 양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수체계. 네, 맞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 과정 동안 배우는 수체계. 그다음에 중학교 1, 3학년 때 배우는 문자와식. 그다음에 곱셈 공식, 그렇게 많이 했나요? 예, 인수분해. 그리고 1차 2차 방식. 방정식의 의미, 뭐 풀이하는 기본적인 방법. 기하학도 뵀어요. 예, 그다음에 기하학에 관한 기하학은요. 중학교 3년 과정 다 한 거예요. 우와, 그렇게 빨랐어요? 예. 그렇게 많은 양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거예요. 와, 6개월 동안 불과 와, 6개월은 좀 넘었죠. 뭐 한 5월 달부터 했나요? 아무튼 그래봤자 6개월이잖아요. 그런가? 만 6개월 동안 이 정도의 양을 공부를 하면서 별로 이렇게 무리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머리에 쥐어 뜯었어요. 중간 중간에 아, 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내가 이런 단어들 쓴다는 게 그게 신기해요. 접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 그렇게 하는 어떤 인내의 과정만 있으면 사실은 봐봐요. 지금 불과 6개월 했단 말이죠. 네.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앞으로 차후 차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음. 아마도 수는 고등학교 과정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후. 우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대단한데요. 같이 그러니 갑시다, 예, 여러분. 성급해하지만 않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믿어. 그렇죠. 참을성. 그렇죠. 음,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예, 충분하게 숙지만 하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네.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다. 근데 그 시간도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진 오래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좀 샜네요. 죄송해요. 자, 뭐 상관없습니다. 우린 급할 게 없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얘기가 좀 샜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나요? 예, 다음 시간에 죄송해요. 또 다른 네. 네,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